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처벌을 피해가는 죄인들을 끌어내 불법 제재를 가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다. 아, 친구, 잠깐 쉬세라. 그러지. 모든 직업은 저마다 의미와 가치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해양만에 낳는 직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이걸 팔아치우면 1억 천금이다. 빚을 전부 탕감하고도 남겠어. 예컨대 불법 행위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야쿠자, 마피아 등이 있다. 착실한 직무 수행은 본래 미덕으로 평가받지만 미역코! 대체 무슨 일?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직업이 무엇이든 그건 옳지 못한 행위다. 제 딸은 무자비하게 폭행당했어요. 그리고 급성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딸의 미래를 빼앗아간 범인을 무참하게 죽여주셨으면 해요. 그런 놈들은 법망을 빠져나가 만행을 저지른다. 천국에 가고 싶은 여자 발견. 지옥에 가고 싶은 남자 발견. 하지만 나 같은 자가 있는 한 처벌을 피할 길은 없다. 무고한 자의 눈물을 거두고 악당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짜는 풀떼기도 같이 태워버려 죽기 전에 마음껏 즐기게 해주지. 고맙게 여기라고.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존재의다. 그런 사명을 진 탓에 깊은 한을 진 사람들이 내 사무소를 찾아오곤 한다. 앉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허브티 한잔 하세요. 이번 의뢰인은 젊은 여성이었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네,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기꾼 변호사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가련한 용모와는 다르게 눈에 선 검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이이다 마미. 안녕히 주무셨어요? 마미, 얼른 세수하고 오렴. 아침밥 거의 다 됐다. 마미 씨는 1년 전쯤부터 조모와 단둘이 살았다고 한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어린 마미 씨를 조부모가 거두어 키웠다. 걱정 말거라, 마미. 우리가 있잖니. 우리가 꼭 옆에 있어주마. 노부부는 어린 손녀를 자식처럼 키웠다. 의뢰인은 조부모님 밑에서 모자람 없이 컸다.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 하지만 의뢰인이 고등학생이었을 적에 조부가 세상을 떠났고 사망하셨습니다. 여보, 잘 가요. 의뢰인의 육체는 조모만이 남았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서 조모에게 효도했다. 할머니, 저랑 온천 여행 가요. 할미 말고 친구랑 가지 그러니? 괜찮아요. 전 할머니랑 가고 싶은걸요. 조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키워준 은혜를 갚는 것이라 생각했다. 두 사람에게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네. 안녕하세요. 의뢰인은 낯선 여성이 집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모의 말에 따르면 여자의 이름은 우메카와 변호사라고 했다. 변호사가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유산 문제 때문에 불렀단다. 할미도 나이가 들었으니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지. 유산, 의뢰인에겐 달갑지 않은 얘기였으나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다. 아이고, 어리야. 필요한 건 다 챙겨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의뢰인은 복잡한 신경을 삼키고 변호사를 집에 들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이 귀가했을 때 조모는 몹시 허둥지둥했다. 마미, 우메카와 씨랑 연락이 안 된다. 뭐 문제 있어요? 그냥 상담만 한 게 다였잖아요. 아니야. 유산을 불리려고 그 사람한테 자산을 맡겨놨어. 정말이에요? 조모는 우메카와를 믿고 모든 자산을 맡겼었다고 한다. 나중에 우리 소녀한테 보태주고 싶어서. 여보 미안해. 아이고. 의뢰인은 곧바로 명함에 기재된 우메카와의 법률사무소에 연락했다. 우메카와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없는데요. 네? 하지만 명함에 기재된 정보는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그 후 변호사협회에 맞서 정보를 모은 결과 이름은 같은데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어. 우메카와란 이름마저 가명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기임이 분명해 의뢰인은 경찰서를 찾았지만 범인의 특징은 아십니까? 나이는 30살 정도고요. 흑발에 안경을 썼고
얼굴 특징은 안경과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에 가려져 기억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죽은 남편 돈이라고 말했는데, 손녀를 위해서라고도 말했는데,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놓고선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죠? 어쨌든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만간 체포되리라고 믿었다. 경찰만을 믿고 조모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마미, 경찰한테서 연락 온 거 없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었다. 사건이 있고 1년 뒤 어느 날 정신 차려요, 할머니! 퇴근한 의뢰인은 집 안에서 쓰러진 조모를 발견했다. 시민성 쇠약 진단을 받고 조모는 하루하루 야위어갔다.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 여보, 미안해. 마미를 위한 돈인데 할머니, 난 괜찮다니까요. 내 죄지. 나 때문에 다들 그 고생을. 난 괜찮다니까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머니! 아! 조모는 마지막까지 그날 일을 후회하며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스스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제발요.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아가씨, 젊은 처자가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경찰도 종적을 알지 못하는 범인. 양재의 정보로는 찾을 수 없으리라 여겨 야쿠자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 사기꾼 마음에 안 드는군. 이 사람을 찾아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고맙습니다. 의뢰인은 음지의 정보상을 찾아갔다. 우메카와란 이름의 자칭 변호사 누군지 알 것 같군. 정말인가요? 가명은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이 사람이지? 네, 맞아요. 본명은 타치미 요리코. 노인의 등쳐먹는 사기꾼이지. 이 바닥에선 제법 유명해. 정보상의 말로는 피해자만 3자릿수가 넘는다고 한다. 다치미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보조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우메카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 척 연기했다. 변호사라고 하면 노인의 신뢰를 얻기 쉽지. 자산을 운용해 준다고 꼬셔서 통장과 도장을 받아내면 끝. 그 수법은 의뢰인의 조모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었다. 그 뒤 돈을 인출해 회수하고 도박으로 딴 돈과 노친네들 돈은 왠지 가볍게 느껴진단 말이야. 자신을 신뢰한 노인들의 뒤통수를 거하게 치고 자취를 감춘다. 그 여자도 편히 죽긴 글렀어. 피해자의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지.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여자 때문에. 피해자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다고. 사정은 잘 알았다. 하지만 의뢰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한다. 저희에게 의뢰한다는 건 곧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기 손을 더럽히진 않을지언정 당신은 살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그 무게를 짊어질 각오가 돼 있을 것인가? 내가 묻자 의뢰인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인간이 체포되더라도 어차피 10년 뒤엔 출소하겠죠. 그렇겠죠. 돈이 없다면 변제 의무도 지지 않을 거고. 안 그래요? 의뢰인은 코웃음을 친 뒤 살벌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책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 인간 때문에.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말 거라면 사법 따윈 개나 주라고 해요. 가슴을 애는 듯한 비통함, 불길 없는 원한.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한을 풀어주세요. 고문 소믈리에인 내가 손을 내미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이 한을 풀어주겠는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남편의 유산, 의뢰인의 조모에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으리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사기를 치다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몇 조배로 쳐서 돌려주마. 그러고도 네가 인간인가? 이제부턴 네가 빼앗길 차례다. 그 추잡한 목숨을. 이번 표적은 이름난 사기꾼 고다에도 이미 정보를 꿰고 있었다. 지금 맨현의 리조트 호텔에서 호캉스 중이야. 호캉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진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망할 인간 같으니. 일을 마친 뒤에는 고급 리조트에서 돈을 펑펑 쓰는 게 취미야. 역겹기 짝이 없군. 조심하라고. 저기 만화 선제 준 폭력단을 보디가드로 고용했다고. 명심하지. 정보 고맙다. 우리는 당장 리조트로 걸음을 옮겼다. 너네 반반하게 생겼다. 기분이다. 내가 쏜다. 타치미 씨를 위해 이 한 몸 바치죠. 물론 밤일도 열심히 하고요. 다치미는
남자들과 테라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지. 어디 실력 좀 보자고. 맡겨만 주시죠. 타츠미 씨는 정말 씀씀이가 크시다니까. 옷차림이 아주 화려하다. 사기쳐서 번 돈으로 열심히도 치정했군. 선생님, 저 남자들 타시바와 키사라기입니다. 준폭력단 메테오의 보스요. 상당한 무투파라 들었습니다. 그렇군. 다치미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엔조이 상대 겸 보디가드란 소린가. 나는 소리 없이 다치미의 뒤에 섰다. 이봐, 누구 돈으로 허설에 누리시나? 넌 뭐야? 누군데? 겁을 상실했군. 어디서 왔지? 잠깐만. 이 사람은 이 주인이잖아. 뭐라고? 내가 말했지. 저 여잔 쓰레기라고. 그냥 무시했어야 했어. 그치만 돈이 없었는걸. 우스꽝스럽게 티격태격하는 두 남자. 그러나 이윽고 남자들에게서 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래도 괴물이랑 싸워볼 기회가 어디 흔한가? 우린 젊으니까 어디 실력이나 한번 보자. 어허라,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싸움을 걸었다니. 배짱은 두둑하군. 다음 순간 주먹이 섬광처럼 날아왔다. 선배님, 맨손으로 한번 겨뤄봅시다. 무기를 사용하면 승산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군. 남자로서 결투에 응해줄 수밖에. 날 얕봤군. 왼주먹을 내지른 놈에게 오른주먹으로 카운터를 날렸다. 완벽한 타이밍. 내 광대뼈. 다음은 나다. 타격이 먹히지 않았으니 이번엔 달려들 속셈인가. 속도는 빠르지만 태클 자세가 조금 높다. 소용없다. 옆구리 찔러 놈의 상체를 들어올렸다. 격투기 경험자인가 본데 실전에선 이 기술을 쓸 수 있지. 바로 박치기다. 대부분의 격투기에서는 반칙이지만 꺼져라 애송이들. 또 덤비면 너희 목숨은 없다. 맨손인데도 저 정도로니 상대도 안 되잖아. 많이 배웠습니다. 이가 나갔군. 그럼 이만. 야, 너네! 세다고 큰 소리 떵떵 쳐놓고 이 사기꾼들 돈 도로 내놔! 사기꾼? 돈 도로 내놓으라고 누가 할 소리를. 그 말에 루카가 격분했다. 더는 못 참습니다. 이런 악당은 맞아도 싸다고요. 여자건 뭐건 알게 뭡니까? 다치미를 기절시킨 뒤 고문실로 데려갔다. 특별 제작한 도롱이를 입히고 벽에 매달자. 넌 뭐야? 이거 납치야, 납치! 이거 풀어, 이 범죄자야! 흑기는군. 사기꾼이 말은 잘하네. 악귀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범죄자? 누가 할 소릴. 고문하기 앞서 한 가지 물을 게 있었다. 넌 많은 노인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갈취했지. 그래서 뭐? 사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과연 인간으로서 양심이 남아있을 것인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오늘 내일하는 늙은이들 돈을 대신 써줬잖아. 내 덕에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쓰레기답게 꼭지 같은 논리 펼치는군. 금수에게 개가천선에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다. 그렇단 말이지. 똑똑히 새겨주마. 피해자의 분노를. 루카와! 네, 선생님. 내가 소리치자 루카가 길쭉한 횃불을 건넸다. 뭘 하려고? 설마? 예상하시는 대로 횃불의 불을 도롱이에 옮겨붙였다. 그러자 삽시간에 도롱이가 활활 타올랐다. 기름에 담가놔서 그런지 아주 잘 타는다. 이 처형법은 에도시대의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 주로 쓰였던 도롱이 춤이다. 춤을 추어라. 기름에 적신 도롱이에 불을 붙이면 사람이 춤추듯 날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악당이 금방 죽지 않게끔 미리 손을 조금 써두었다. 루카, 안에 방염소매는 입혀놨겠지? 네, 상하이 다 입혔습니다. 오래 고통받도록 불에 강한 섬유로 만든 옷을 입히고 구속구를 풀어 마구 날뛰겠다. 그제야 반성할 마음이 들었는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돈을 어디 숨겼는지 말해. 그럼 살려주지.
말할게요. 공룡감이 뭔가의 아파트에 숨겼어요. 표정만 보아도 거짓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아, 그랬군. 돈만 잘 받겠어. 불 꺼줘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왜? 너처럼 나도 사기 한번 쳐본 거야.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어라. 그 뒤로 10분을 더 고통받고 나서야 조용해졌다. 이번 의뢰는 무사히 완수했다. 끝났습니다. 조부모님의 돈은 조만간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천국에 계신 할머님께서 마음을 놓으신다면 나도 악마가 된 보람이 있군.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